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On today's Lion Consultation.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지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민우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시고 뛰어나신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스태프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여서 디스커스할 토픽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admission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홀리스틱 리뷰입니다. 미국에 있는 요즘 들어서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요즘에 막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아카데믹스가 중요하다, 테스팅이 중요하다, 티어 1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 컴피티션에는 최강이 돼야 된다, 기타 등등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 리뷰에 대해서 한번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선생님들의 그 문과 휴머니티 선생님들만 뭉쳐서 한번 딥 다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 있는 명문대나 아이비리그의 대학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어떤 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뭐 성적이 당연하겠지만 성적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의 스토리를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그 성적을 약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1, 2점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브랜드로 엮여서 잘 풀어내서 정말 기억에 남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맞고, 사실 저희가 보통 요즘에 육각형 인재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육각형 인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을 보통 육각형 인재라고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물론 정말 특출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육각형,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맞는 육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통상 저희가 오해를 하는 거죠. 나는 뭔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겠지? 보다는 내가 가진 그 퀄리티들을 최대한 잘 살리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뭘까를 생각한 육각형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일단 다재다능은 기본으로 가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재다능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좀 하나 정도로 돼 있어 띠임으로 해서 이 학생을 갖다가 브랜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별할 때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면 어떤 거로 학생을 이렇게 스크리닝하고 판단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카데믹 레이팅이 있고, extracurricular 레이팅이 있고, 그다음에 personal 레이팅, 이거 이제 뭐 에세이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counselor 레이팅, 뭐 teachers rating, recommendation letters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lumni interview, alumni rating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학생을 평가할 때 아이비리그에서 원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본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카데믹 웨이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포션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academic rating, 그다음에 extracurricular rating이 있죠. 그리고 또 애슬레틱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체육 특기생들은 athletic rating 정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분야는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간혹 이제 체육 특기생, 정말 전국체전에서 정말 수상을 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픽을 당해서 가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 athletic rating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personal essay, 내 personal rating 이게 있고요. 그리고 내 스토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도 하죠. 바로 counselor 그리고 teacher recommendation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이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알럼나이 인터뷰 아닌가요? 맞아요. 진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알럼나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요. 모든 대학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알럼나이, 즉 동문회 이제 연락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지원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이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이 이제 그 알럼나이가 느낀 점, 그리고 뭐
strength, weakness 이런 거를 전부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이언 아카데미의 그 지니 쌤은 유펜 인터뷰어로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유펜 학생들을 갖다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으셨나요? 아, 네, 맞아요. 일단 사실 그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다 받아요, 인터뷰어들이. 거기서 진짜 정말 세세하게 많이 물어봐서 저도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뭔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다 성향이 나오고 또 잘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이 딱 분명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게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장식해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홀리스틱 리뷰라는 게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뭐 아카데믹이 정말 뛰어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뽑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라 하면은 저는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 그리고 어떤 theme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니쌤이 하신 말씀처럼 스토리랑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역사를 봐도 얼마나 내가 내 브랜드를 잘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후대에 어찌됐든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길 거냐 하는 것처럼 봤을 때 사실 브랜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두각이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두 선생님과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브랜딩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미국도 이제 보면은 이제 커먼 러 시스템인 것처럼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프레시던트가 중요한데, 저는 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이런 브랜딩 그리고 스토리를 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와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큰일을 한 학생들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저는 과거에 이제 성공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보고 그와 유사한 학생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는 요소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학교의 어드미션 담당자들 보면은 되게 많은 걸 갖다 학생을 판단할 때 처음에 왔었을 때 학생을 갖다 평가하는 어떻게 스크린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아카데믹 웨이팅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학교에서 아카데믹 인덱스라는 걸 써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시를 하다 보면은 쳐야 되는 시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다 비교할 수는 없고 이걸 하나의 점수로 환산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P, SAT 그리고 GPA 같이 점수로 환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총점과 뭐 비중을 얼마나 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학생마다 아카데믹 인덱스를 붙여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SAT가 옵셔널로 된 학교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이 아카데믹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학교들은 아예 저희는 고려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학교도 있고, 그럼 아마 방정식이 조금은 그쵸. 변형이 됐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또 코로나가 이제는 접어들고 있으니까 리바이벌 시키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수치가 편하잖아요. 1차 그쵸. 커트를 할 때 네. 뭔가 딱 구체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고, SAT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주춤하고 있었을 때 AP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듣는지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시험은 안 봐도 학교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들을 들었는가, 왜냐하면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GPA가 weighted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똑같은 A를 받는 학생이어도 뭐 AP Calc에서 A를 받는 학생이랑 Pre-Cal에서 A를 받는 학생은 사실 조금 다른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카데믹 인덱스라고 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올드 SAT 쫙 이제 진쌤이 딱 나와주실 시기인데 2,400점 만점일 때는 어쨌든 버벌 섹션, 그다음에 매스 섹션, 그다음에 리딩 앤 라이팅 이걸 한꺼번에 해서 2,400으로 한 올드 SAT 할 당시에는 SAT 버벌 파트가 좀 그거 되면서 되게 어려운 고난도 어휘가 있으면서 나름 SAT에 대한 신용도가 많이 높아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죠, 진쌤? 네, 그때 저 단어 엄청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학교별로 어떻게 보면은 가중치가 높은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웨이티드 GPA랑 언웨이티드 GPA는 어떤 것들로 되어 있나요, 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캠퍼스 투어를 할 때 MIT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해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MIT의 해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장난을 얘기하는데요. 저기 보게 되면 저기 그레이트 돔 위에 보게 되면 무엇을 올렸냐면 소방차나 경찰차의 모형을 올려놓고 해킹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학생들의 이 트래디션에 관련돼서 돔 해킹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IT의 첫 번째 전통이고요.